봅시다. 15페이지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 안 해. 지수함수는 그렇지. 우리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차계수 양수라면은 항상 최소값이 존재하고 최고차계수 음수라면은 항상 최대값이 존재하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지수함수 그래프 개형상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할 수 없겠지. 근데 이렇게 범위를 정의역의 x값을 제한시키는 순간은 이렇게 존재할 거야. 이렇게 끊었으니까 이렇게 끊었으니까 뭐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볼 때 이 밑이 1보다 큰지 또는 0과 1 사이인지를 봐줘야 돼. 왜 그러냐면은 1보다 크다면은 얘가 증가하는 그래프일 거니까 x값이 크면 클수록 함수값도 클 것이고 x값이 작으면 함수값도 작을 거야. 근데 반대로 밑이 0과 1 사이 값이라면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 나올 것이니까 x값이 이번엔 작으면 함수값은 크고 x값이 크면 함수값은 작을 거니까 밑의 범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얘 같은 경우에는 x값이 작을 때 함수값도 작을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값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대입하면은 얘가 1이 될 거니까. 그래서 1 빼기 3에서 마이너스 2. 그럼 최대값은 1일 때 함수값이니까 2의 세제곱 빼기 3, 8 빼기 3이니까 5가 된다. 이렇게. 어렵지 않지? 그럼 지금 아래 거는, 밑에 거는 이번에는 밑이 0과 1 사이 값이네? 그러면 얘가 감소하는 그래프 개형일 거라서 x값이 크면 클수록 이번엔 반대로 함수값은 작을 거야. 그래서 최대값 먼저 구하면은 최대값은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 되면 3 빼기 2라서 1. 얘는 1이고 그다음 최소값은 2일 때 함수값이야. 그럼 9분의 1에서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9분의 17이 나오겠지? 그래서 밑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가 감소하는지 증가에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밑의 범위를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밑에 거는 이번에는 이 지수에 있는 식의 형태가 다소 좀 복잡해. 저번 거에 비해서. 이때는 먼저 여기 있는 얘의 범위부터 한번 파악해 보는 거야. 얘의 범위부터. 자, 2차 함수의 범위 2차 함수의 값을 파악할 때는 2차 함수를 무슨 꼴로 바꿔야지? 응? 그렇지. 완전 제곱꼴. 완전 제곱꼴로. 얘가 지금 x-1의 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수의 범위부터 파악해주면 지수의 범위가 얘가 이렇게 있을 때 x값이 1일 때 함수값도 1인 상황이야.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 그럼 마이너스 1이 2보다 1이 더 멀지. 1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그래서 갖고 있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2. 그럼 선생님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친구를 t라고 치환하면은 이 t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일단 최소값이 1이라는 거 알겠지? 최소값이.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얼마야? 5가 나오겠지? 제가 2일 이상 5가 되는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가 2의 t제곱인데 t의 값의 범위가 2일 이상 5 이하다 이렇게. 그래서 치환해가지고 치환한 값의 범위를 명시한 다음에 다시 그냥 일반적인 지수함수 형태로 봐주면 된다. 그럼 최대값은 지금 밑이 2라서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그래프 나오면서 t의 값이 5일 때 최대값 32. 최소값은 t의 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함수값인 2. 이렇게.
알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같냐 물어본다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 값이 t의 값이 5가 되도록 하는 x 값이 뭔지 봐야 돼. 근데 5가 되도록 하는 x 값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굳이 써보면은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x가 1일 때겠지? 최소값이 1이니까 이렇게. 그럼 밑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봅시다. 얘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를 t로 치환하고 나서 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의 값의 범위를 구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꼴을 붙여준 다음에 아래로 블록인 폼수 나오면서 x가 2일 때 함수값도 2가 된다. 우리 갖고 있는 범위는 0 이상 3 이하래. 요렇게 갖고 있구나. 0, 3. 제가 갖고 있는 그래프는 요거다. 그러면 지금 얘는 최소값이 x는 2에서 2를 갖고 최대값은 x는 0에서 얼마를 갖지? 지금 마이너스 2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을 갖고 최대값은 0에서 1을 갖는다. 그래서 t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이렇게 쓸 수 있겠니? 그럼 다시 보면은 얘가 y는 2의 t제곱인데 t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이 상황이야. 2분의 1이지? 2분의 1. 그럼 지금 밑이 일부 작기 때문에 감소하는 그래프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t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값, t가 2일 때 최소값이다. 최대값은 4, 최소값은 4분의 1 나오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지수의 형태가 복잡할 때는 이 지수 전체를 t로 치환해가지고 치환한 값의 범위를 명시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다음 오른쪽 우리가 한번 해결해 봅시다. 얘는 지금 2의 x제곱에 대한 값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치환해줄게. 치환을. 그래서 얘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은 t의 값의 범위가 x가 0일 때는 1이고 x가 2일 때는 4니까 t가 1 이상 4 이하 되구나. 그래 놓고 나서 주어진 식을 다 t로 편해보면은 4x제곱은 2x제곱의 제곱이니까 t제곱, 그 다음에 여기를 쪼개줘야 돼. 어떻게 쪼갤 거냐면은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으로. 근데 2의 제곱이 얼마야? 4지,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4t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지금 t의 값의 범위는 2 이상 4 이하인 거야. 그랬을 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지수 함수로 보는 게 아니라 2차 함수 볼 수 있는 거야. 2차 함수. 2차 함수 봐주면 얘는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항상 완전 제곱식 t-2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가 아래로 볼록인 폼수 나오면서 t의 값이 2일 때 최소값을 마이너스 3 갖는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1 이상 4 이하니까 이렇게 갖고 있겠네. 1, 4 이렇게. 그럼 최대값은 얼마겠어? t가 4일 때 함수값이니까 여기 t 자리에다가 4 대입해주면 얼마 나와? 1 나오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아니야? 그치? 그럼 최소값이 지금 t가 1일 때가 아니라 t가 2일 때 발생할 거니까. 그 아래 것도 한번 비슷하게 해보자. 얘는 3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해가지고 그래프 그려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2번까지 봐봅시다. 3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은 이번에는 지금 밑이 0과 1 사이 값이니까 감소하는 그래프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얘는 3분의 1의 x제곱은 x값이 클수록 함수값이 작고 x값이 작을수록 함수값이 클 거야. t의 값이 1 이상 3이하다 라고 쓸 수 있고, 그래놓고 나서 주어진 함수식을 t에 대해서 표현해주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되겠지? y는 그래놓고 나서 지금 t의 값의 범위가 1 이상 3이야 이렇게 나올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이 함수를 2차 함수로 볼 수 있으니까 t-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인 폼수 나오면서 t 값이 1일 때 함수값 최소값이 2가 된다. 근데 우리 갖고 있는 거는 1 이상 3 이하야. 이번에는 1과 1 이상 3 이하니까 요렇게 갖고 있겠네. 맞니? 그럼 자, 2일 때 함수값은 2고 3일 때 함수값은 얼마야? 여기 되지? 맞아? 그래서 최대값은 6이고 최소값은 2가 된다. 이렇게 됐니? 그다음 그 밑에 거 풀어보자. 그 밑에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같이 가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요거를 t로 치환하면은 얘를 t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 맞니? 실제로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하면은 9x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x제곱 하고 뭐가 나와? 또 뒤에? 없이 플러스 2가 나오겠지. 왜냐면 2 곱하기 얘랑 얘를 곱할 건데 둘 곱하면 1이니까. 그래서 2.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얘가 지금 t제곱인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겠네? t제곱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주어진 식을 t에 대해서 답변해보면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놓고 나서 도 지금 2차 함수니까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완전 제곱을 붙여보면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얼마 나와? 13이 나오겠지? 그러면 지금 t의 값이 3일 때 함수값 13을 갖는다. 최대값 13을 갖는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니?
만약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여기 지금 이 6을 마이너스 6으로 바꾼다면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6으로 바꾼다면은 그럼 얘가 지금 바뀌는 게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완전 제곱식 붙여주면은 마이너스 t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3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얘는 최대값이 얼마일까? 13일 것 같지, 그치? 13일 것 같아. 근데 실제로 13이 아니야. 자, 왜 그러냐면은 사실 위에 문제 풀 때도 우리 항상 튀어냈으면 이 튀어난 값의 범위를 명시해놔야 돼. 맞니? 그래서 지금 t가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수는 양수일 거야. 그렇지? 그럼 두 양수의 합에 대한 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게 뭐가 있지? 두 양수의 합에 대한 값의 범위. 이 공통수학 2에서 명제 단원에서 절대 부등식이 나오거든. 혹시 뭔지 알겠니? 볼 것 같아? 산술기야, 산술. 그래서 얘가 지금 이상이다. 이 루트에 3x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x 제곱 곱하기지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 그럼 이 값은 2가 되겠네. 그래서 실제로 t의 값이 2 이상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프는 얘가 이렇게 위로 볼록인 포물선인데 실제로 여기 이 값은 대칭축은 t는 마이너스 3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t가 2 이상이야.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최대값이라는 건 t가 2일 때 함수값이야. 지금 t가 2라서 이해되니? 그다음 실제로 뭐 여기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y는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요 친 그래프 그려보면은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y축의 대칭인 그래프 나올 것이고 자 최소가 얼마라 그랬어? 2라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0,1을 지난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나올 거야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지수 방정식 부등식 가봅시다. 지수 방정식 부등식. 자, 지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방법도 나와 있는데 자, 위치 같을 때는 예를 들어서 A의 fx랑 A의 gx 이걸 보여주세요. 여기 나와 있어. 그럼 이제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는데 왜 분류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A가 0이고 지수가 자연수면은 만족하겠지. 0의 자연수승은 0이니까. 그치? 그럼 또 만약에 A가 1이라면은 fx랑 gx가 어떤 값을 갖든 항상 1일 거 아니야. 그치? 얘의 어떤 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A가 1일 때랑 0일 때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A가 1과 0이 아닐 때는 우리가 fx랑 gx가 이렇게 같아야 된다. 그다음에 주의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A가 마이너스 1이고 지수가 짝수인 자연수. 이런 상황도 만족하겠지. 맞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1인데 fx가 2고 gx가 4야. 그럼 같을 거 아니야. 짝수 제곱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드물지만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수 같을 때 이번엔 fx의 a제곱
gx의 a제곱. 먼저 케이스 불러야 되는데 첫 번째 fx랑 gx가 일단 뭐 0이 아니라면은 a 값이 0이면은 만족하겠지? 그다음 두 번째는 fx랑 gx가 똑같을 때 물론 얘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fx가 마이너스 1이고 gx가 1이야. 근데 a가 짝수라면은 f랑 g는 다르지만 실제 값은 똑같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세세히 분리할 수 없으니까 상황에 맞게끔 판단해줘야 돼. 다시 f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g가 1이야. 근데 a가 짝수라면은 같을 거 아니야. f랑 g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다 세세하게 케이스 분리할 수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잘 판단하셔야 된다. 그럼 세 번째, 밑이 다를 때 a의 fx, b의 gx 이렇게. 이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면은 양배에다가 로그를 씌울 거야. 로그를. 로그 씌워주면은 fx의 로그 a가 gx의 로그 b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밑이 다를 때는. 실제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밑에 한번 가봅시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10을 쓸 수도 있고 로그 1을 쓸 수도 있고, 그렇지? 밑이 뭐냐는 상황에 따라서 편한 거 선택해가지고 쓰면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밑이 10인 거 많이 써. 일반적으로. 자,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있지. 9분의 1을 밑이 3인 지수로 표현하면은 얘가 3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2제곱.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돼야겠네. 그럼 x는 얼마? 4.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바꿔줄 수 있어. 왜냐면 역수니까 얘를 3분의 4에 2x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x제곱이랑 2x 플러스 3이 같다. 그럼 이 양에서 인수분해주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이니까 x가 3이거나 또는 x가 뭐다?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다음 그 밑에 거는 똑같은 게 반복하고 있네? 그렇지? 똑같은 값이 반복하고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수 있다. 치환하면 얘는 범위가 양수다. 써줘야겠지? 얘가 지금 2 곱하기 2의 2x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부분이 t로 다 표현해주면은 2t제곱 마이너스 17t 플러스 8이 0이다. 이렇게. 이 인수분해 가능하지? 2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8은 0. 그럼 t가 2분의 1이거나 또는 t가 8이다. 지금 t가 2x제곱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얼마? 3이 되겠지? 간단하지? 이 정도는. 그다음 오른쪽에 이번에는 뭐 이제 2차 방정식 나와 있나? 방정식 돼가지고 얘를 이제 뭐 얘도 마찬가지로 치환해가지고 볼 건데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가지고 한번 봐봅시다. 그럼 얘가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8은 0이야. 그렇지? 근데 근이라는 건 항상 x값이야. 그렇지? 근이라는 건 항상 x값이야. 그러면은 지금 요 식에서 두 근이 2의 알파랑 2의 베타다 라고 할 수 있겠니? 근데 문제에서 요거는 있는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그렇지, 곱해야겠지. 그래서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근과 계수 관계에서 얼마? 8이 되겠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3이 된다 이렇게. 그럼 비슷하게 그 아래 것도 한번 해결해 봅시다. 밑에 같이 봐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가지고 보면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보면은 t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니? 네, 0이다. 지금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 t에 대한 식에서의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이 2의 알파 제곱이랑 2의 베타 제곱이 된다. 그럼 여기서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두 근의 곱인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k가 될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래. 그럼 k 얼마겠어? 얼마? 128 아니야? 지금 128이지? 128. 내가 지금 t 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2의 7제곱은 0이다 이렇게. 그럼 24라는 게 16 더하기 8이지 않지? 근데 16이 2의 4제곱이고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 가능해. t 마이너스 8 t 마이너스 16 이렇게. 그럼 t가 지금 8이거나 또는 t가 16일 건데 t가 지금 2의 x제곱이니까 x가 3이거나 또는 x가 4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값이 두 근의 곱이니까 이 두 개의 분을 곱해주면 답이 얼마? 12가 나온다. 이해되니? 그래서 치환했을 때 치환한 식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랑 뭔지를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끔 명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그다음 지수 부등식 봅시다. 지수 부등식에서 여기 a가 0보다 크고 a가 0과 1 사이값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1로 수정해 주세요. 0의 1입니다. 0으로 돼 있지? 0으로 돼 있는데 0의 1이야. 1보다 클 때. 그럼 1보다 클 때랑 0과 1 사이일 때는 그래프 개형이 달라져, 그지? 얘가 1보다 클 때는 얘가 증가함수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개형이 나와가지고 뭘 만족하냐면은 이렇게
x1과 x2가 있을 때 x1보다 x2가 크다면은 이 함수 값인 fx1과 fx2를 비교했을 때도 얘가 더 fx가 크다. 얘가 y fx일 때, 즉 증가 함수라는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x2가 더 크다면은 함수 값인 fx1도 fx2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x2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지수 부등식에도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큰지 혹은 0과 1 사이 값인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밑에 보면은 이건 반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형태일 때 얘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형태 나올 것이고, 마찬가지로 뭐 x1, x2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지금 fx1, fx2 그렇게 되지. 그럼 얘도 감소하는 함수를 수학적인 표현으로 써보면은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x2가 더 크다면은 함수 값은 반대로 fx1이 더 크다. 이렇게. 그래서 위아래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2의 x1보다 2의 x2가 더 크대. 그 말은 x1보다 x2가 크다는 걸 의미하겠구나 말했거든. 이번에는 2분의 1로 들어보면 2분의 1의 x1과 2분의 1의 x2를 비교했을 때 2분의 1 x2 더 크대. 그럼 반대로 x1이 더 작겠지, 더 크겠지. x1이 더 크다. 뭐보다? x2보다.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밑의 범위에 따라서 얘가 0과 1 사이 값인지 1보다 큰지에 따라 그래프가 증가하는 형태 나오고 감소하는 형태 나올 거니까 확인을 해줘야 된다. 알겠니? 오른쪽 문제 풀어보면은 다음 분식 풀어라 했는데 지금 밑이 0과 1 사이 값이야. 0과 1 사이 값이야. 미술도 일단 밑을 3분의 1로 통을 시켜가지고 봐보자. 얘가 4x-2 3분의 1에 3x 플러스 3 이렇게. 그럼 지금 밑이 0과 1 사이 값이니까 지수를 비교할 때 부도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4x-2가 크나 같다. 3x 플러스 3보다 이렇게. 그럼 x가 5 이상 왜 나오겠지? 밑에 2번 얘는 2의 x제곱을 마찬가지로 t로 채워봅시다. 그러면 t의 값은 일단 양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주어진 이 x에 대한 부등식을 t에 대한 부등식으로 붙여보면은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 0 이하다. 2차 부등식을 풀 때 가장 기본은 인수분해니까 이 한번 인수분해 보면은 t-2 t-8이 0 이하다. 그럼 t의 값의 범위가 2 이상 8 이하 나오겠지. 근데 t가 지금 2의 x제곱이니까 x 값은 1 이상 3 이하 이렇게 나오겠지? 그 아래 것도 이번에도 2분의 1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은 여전히 얘는 양수일 것이고,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니까 얘는 위에서 봤듯이 얘가 t의 값의 범위가 똑같이 2 이상 8
이게 나올 거야. 근데 이때는 x 값이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이하 되겠지? 2분의 1 x제곱이니까 일단 밑에 문제 풀어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지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고 싶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치환을 해줘. 치환을. 그럼 얘가 2의 x제곱을 이렇게 t로 치환해가지고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가 이렇게 양수입니다. 근데 지금 2x제곱을 t로 치환하는 순간 t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 놓고 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은 t제곱 마이너스 4t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는 두 함수의 그래프 상에서 관계를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이야? y는 t제곱 마이너스 4t랑 y는 마이너스 a라는 이 직선이 비교했을 때 그래프 상에서 비교했을 때 y는 t제곱 마이너스 4t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a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어느 범위에서? t가 양수인 범위에서.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려보면은 얘가 t축과의 교점에 두 개가 0이랑 4 나오겠지. 이렇게 0이랑 4 나올 건데 우리 갖고 있는 범위는 0 이상인 거니까 0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0보다 큰 범위 이렇게를 갖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니? 자, 이 친구랑 y는 마이너스 a y는 마이너스 a를 비교했을 때 위쪽에 있어야 돼. 누가? 검은색 그래프가. 그러면 검은색 그래프에서의 최소값은 2에서의 함수값일 거 아니야. 그치? 대칭축이라는 건 항상 두 근의 평균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2를 대비해서 함수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4 나오겠지.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렇게 함수값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는 작아야겠구나. 그래서 a 값은 4보다 크다. 이해되니?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풀면은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그래서 개념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나가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방정식 풀고 로그 함수 배울 건데 일단은 숙제로 센 일단 우리가 뭐 지금 방학이긴 한데 이틀 동안 이 숙제 양을 처리하기 힘들 거야. 양이 많아서. 그리고 어차피 숙제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 처리할 수는 없거든 수업 시간에. 왜냐면 진도를 나가야 돼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계속 풀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로그 부분에서 로그 부분 여기 B단계랑 지수 함수 부분도 아마 대부분 풀 수 있을 거야. 우리 배운 데까지 해가지고 풀 수 있을 건데 일단 로그랑 지수 함수 B단계 최대한 푸세요. 그 다음에 이제 푼 문제 중에서 몇 개 적당히 골라가지고 선생님이 중요한 것만 다시 또 뽑아가지고 설명해 줄 테니까 알겠지? 로그랑 지수함수 부분 B단계 푸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봅시다.